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9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문화 인권교육의 방법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인권에 대한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 인권의 의미와 특성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첫 번째 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그 유엔 총회에서 발표되었던 세계 인권 선언 그걸 인용하고 있거든요.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가 제1조에서 명문화했듯이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이다. 자연권 1교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둘째는 제2조의 명문화했듯이 인권은 존엄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조건 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권은 사람 간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기본 자세이니까요. 넷째, 인권은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은 무시와 억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인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입니다. 각각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보편성이란 모든 인간이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민족 또는 사회, 종교, 언어, 국적, 연령, 성적 지향 장애 등 어떤 종류의 구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권의 불가분성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권의 기반과 강조점이 동일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보편적 정의, 특수적 정의, 형식적 정의, 실질적 정의, 결과적 정의, 절차적 정의,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정의는 올바른 것, 공정한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의의 감정, 그것이 인권의 불가분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인권의 상호 의존성이란 모든 인권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하는 전제 조건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을 전제로 함을 의미한다. 저희가 불교의 인간 존중 사상 이야기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
원시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생기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인과 조건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기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연기설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인권이 다양한 권리 등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불교의 연기설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죠. 정의의 개념 변천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인권 개념도 3단계 정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개념에 있어서 강조되는 부분이 서로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건 3단계로 달라진다고 해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면 1단계는 완전히 폐기, 3단계로 가면 1, 2단계는 완전히 폐기,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인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 중에 각 시기에서 보다 강조되었던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씩 그 인권 세대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4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고요. 여기 보면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구성원으로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므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인권의 개념 및 내용은 확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라고 되어 있죠. 인권 자체는 중요하다는 건 불변하는 사실이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그 중요한 인권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는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법률 자문위원이었던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작, 저희 요즘 교과서에서는 바사크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사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작 혹은 바사크, 어떻게 말해도 똑같긴 합니다. 인권 유형을 3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세대도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세대 인권. 보통 우리가 자유권 중심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세대 인권은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이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 그 시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대한 그런 세력들,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소극적인 형태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국가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당한 제약이라든지 방해, 간섭이 없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당한 제약이라든지 방해, 간섭이 없는 상태, 그것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언론, 결사, 종교, 투표, 사유재산, 공정한 재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2세대 인권. 사회권적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 아까 여기서 자유권 중심의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방해하지 마라.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제한한다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2세대 국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이것을 촉구하는 시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롤즈의 정의론 중에서 차등의 원칙 기억나시나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엔 한계가 있고 그렇게만 호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여러가지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사회권, 롤즈가 말했던 차등의 원칙과도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부에 했던 내용을 자연스럽게 지금 다문화 인권 교육에서 사용하는 개념들과 접목시키고 상호 교류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세대. 3세대는 표현하는 명칭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3세대 인권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게 발전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공동체나 사회 구성, 전체 구성원들의 단결된 권리,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인간이 살고 있는 좁은 협소한 인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물러 있는 공간, 지구 환경, 그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 그리고 지구 안의 다른 존재들 함께 발전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굉장히 넓은 범위, 그 속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든지 거기서 인간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통합적이고 넓은 조망의 견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발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역사의 초창기 때는 기본적인 자유도 없었을 테니까 이거를 쟁취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억압하는 걸 피해야 되니까 국가로부터 뭔가 방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조금 더 발전될수록 국가사회가 더 나서서 소외된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 구성원 그리고 그가 포함되어 있는 지구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점차 인권 개념이 확대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권이라든지 인권교육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교육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5쪽 2절 인권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관계로 넘어와서요. UN 인권교육 10년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 이것을 직접 인용하고 있네요.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 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의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04년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통해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전파, 정보 전달과 관련되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 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다. 아마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 속을 관통하고 있는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맥락이 이제 뒤에 그 리스터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하는 세 가지 인권교육 개념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인데, 그까지 넘어가기에 앞서서 인권과 핵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또 우리가 교육의 장면 속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유학하면서 8조목 이야기할 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야기하면서 치지 이후에 성의가 가능한 거니까 지식이 극진해지면 교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뜻을 더 성실하게 가지도록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뽐내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선정한 인성교육 우수 선진 교사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과정이 조금 웃긴데요.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각급 학교마다 인성교육의 전문가들 선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연수를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하죠.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단위 학교마다 아니면은 몇 학교를 묶어가지고 한 명 정도 필수적으로 연수 이수할 요원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희망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 경무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희망 안 하시죠.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까지 순서가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교 막내 선생님을 이제 연수 담당하는 부장님이 조용히 부르셔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그거 제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 학교에 한 명은 꼭 해야 되네요. 막내시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 우수 선진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서 받은 위촉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 선진교사지만 굉장히 저는 부끄럽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선진성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도 몇 번 연수를 나가고 이렇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성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걸 선생님들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자어로는 좀 합의되어 있죠. 영어로 번역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가능한 번역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퍼스널리티,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인성이라고 물론 번역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여러 과목을 하시니까요. 영어로 이제 퍼스널리티가 직접적인 어감은 인성이라기보다는 개성에 가깝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좀 고유한 특성, 이런 측면에서 물론 인성은 인성이겠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니까. 근데 각 개인에 조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그런 측면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인성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영어 번역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인성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영어 번역어는 뭐가 있을까? 많이 대답하시는 영어 번역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휴머니티.
인문교양 시대에 인간성의 실현이 절실하다. 휴머니티를 되살려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인성이라는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휴머니티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서양적인 사유에서 볼 때 인간은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존재라고 했었죠.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칸트 의무론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플라톤도 했었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유능력, 이성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다른 존재들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인간 위주의 생각이 특히 서구 사람들 사고방식에 좀 깊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는 특성, 인간 이외의 존재와 인간을 구분되게 해주는 고유한 특성, 그런 어감이 강하죠, 휴머니티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우수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유방식에서는 훌륭한 것이긴 하죠. 근데 인성교육진흥법에 보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마지막 네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간, 자연 내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좀 특별한 특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그 인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인성을 이야기할 때 영어 번역어로 사용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수업해 드릴 때 기능을 그리스어로 에르곤이라고 말하고 영어 번역어는 펑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능이 탁월성을 발휘하면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말하고 영어 번역어는 벌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덕이었죠. 기능이 탁월성을 발휘한 거, 아레테 내지 벌추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덕에 대응될 수 있는 개념어. 캐릭터라고 하는 게 인성교육 관련한 논문들 검색해 보시면 영문 제목에서 인성교육을 대부분 캐릭터 에듀케이션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덕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통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도덕적으로 아는 것, 도덕적 지식, 도덕적으로 느끼는 것, 도덕적 감정,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도덕적 실천,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벌추인데 캐릭터 또한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에서 우리가 보통 지정의라고 표현하죠. 아는 것, 느끼는 것, 실천 의지를 가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통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25쪽 가장 아래 단락에서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인권교육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 인성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캐릭터 지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논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잠시 쉬셨다가 이 내용을 지정의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권의 의미와 원칙, 인권의 역사, 인권의 세부 목록이나 인권 관련 법률 등에 대해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인지적인 거.
인권을 위한 교육은 실제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인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사회적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민감성, 감정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2줄 정도 내려와서요.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여 자기 삶의 방식 속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삶의 방식 속에 통합되어서 강한 실천 의지를 가지는 것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인권교육 부분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